네, 안녕하세요. 와주석입니다. 자, 지금부터 세력들이 버리는 차트 유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단기 이탈 말고 장기 이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가망이 좀 없어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 몇 개를 뭐 많이 있지만 몇 개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예시로. 자, 이제 이러한 유형의 차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매출 없는 건 기본이고, 그건 기본이고요.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신저가를 발생시키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저가. 그러니까 이 신저가라는 게 주식에 큰 이탈을 보이지 않더라도 그냥 한 호가 하나만 살짝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10원이라도 신저가가 발생을 하면 그 종목은 이제 세력이 나갔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4,000원대가 여기 차트에 4,000원대가 세력이 갖고 있고 이제 나가지 않는 돈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4,000원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4,000원까지 안 내려와요. 4,000원까지 안 내려오고 그 위에 살짝 근방이나 아니면 그 완전 더 위로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큰 폭으로 뭐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호가를 하나만 톡 깨면서 살짝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버려야 됩니다. 요거는 세력이 나간 거고 이제 세력이라 하면 이제 이 주식을 장악하는, 그러니까 이 주식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 갖고 있는 돈을 넣고 있는 그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갔거나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주식을 계속 들고 있으면 바닥권에서 지금과 같이 얘도 신저가 만들고 나서 단기 상승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아주 운이 좋은 경우고 한번 신저가를 발생한 종목은 그 뒤로부터는 이제 쭉쭉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이제 그 설거지라고 하죠. 이제 정말 물량을 다 넘기기 위해서 급등시키고 상승시키고 이런 경우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100%라든지 또는 200%, 많으면 300%인데 거의 그런 일은 많이 없어요. 이번에 그 HLB 같은 상황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거 완전 예외로 두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상황, 이러한 신저가를 발생하는 거, 역대 신저가를 발생하는 것 자체가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트가 한 방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면서, 여기도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 있잖아요.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면서 계속 이탈하고 있는 거, 이런 차트는 가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올라올 가망도 굉장히 적어요. 올라오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회사가 매출이 이제 극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실제로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안정권이 되면 그 뒤로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매수가 들어와요. 솔직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조차도. 그래서 그 뒤로 뭐 1년 정도 더 지나야 이제 차트가 횡보하다 그제서야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1년 이상 저가를 만들면서, 이렇게 신저가를 계속 만들면서 내려오는 종목들은 절대로 보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보유하지 마세요. 이런 걸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찌감치 정리를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은 대응이 늦으면 안 돼요. 이게 사람 몸하고 똑같아요. 이제 사람도 병이 들었을 때 일찌감치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식이라는 것도 내가 만약에 뭐 4,000원에서 들고 있었는데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그냥 더 매도해야 돼요. 매도.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신저가를 그냥 살짝만 만들어도 매도 바로 해야 합니다. 재수 없으면은, 운이 없으면 이제 롱바디 음봉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롱바디 음봉으로.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정말 운이 좋다 생각해서 매도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아, 잠깐 이탈하고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생각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리는 원칙이고 가장 안전한 매매입니다. 신저가를 그러니까 1년 정도 쭉 내려오길래 야, 이 정도면 좀 저점이 아닐까 해서 이제 그 지지선도 근방에 있고
저점이 아닐까 해서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매수도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제 몇십 프로씩 오르기 때문에 그런 투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는데 살짝 이탈해서 다시 올라오네 뭐 들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신저가를 만들어낸 순간부터는 던질 생각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나간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가격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이 차트만 봐도 그런데 이게 하면서 떨어져요. 한 방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밀렸다 올라오죠. 예, 밀렸다 올라오면서 괜찮네 하면서 하면서 또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점점 떨어지면서 뭐 물 한번 타볼까 하면 그 순간부터 더 망하는 거죠. 물 타는 순간부터 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트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런 차트는 정말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올 수 있는 차트 유형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한가예요. 하한가. 정상적인 종목에서는 하한가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정상적인 회사인데도 하한가가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 급등을 다 시켜놓고 세력이 나갈 때 급하게 나가느라 하한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하한가가 나와요. 네, 하한가. 그래서 거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한가가 나온다? 그건 문제가 무조건 있는 회사입니다. 하한가가 나온 거는 세력이 나갔다라는 거, 급하게 나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 악재가 터져갖고 이제 뭐랄까 지금 나갈 건 아닌데 먼저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좀 설명이 복잡한데 이런 유형도 있긴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큰 흐름상 하한가가 나오면 끝난 거예요. 그냥 큰 흐름상.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은 또 있다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큰 폭으로 급등을 했죠. 누가 봐도 세력이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하한가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하한가가 발생하면 그 위로 못 올라와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세력이 나간 거거든요. 그냥 세력이 나가는데 그러면 다른 이 커버 칠 수 있는 이거를 다시 채워줄 수 있는 세력이 있으면 여기 다시 장악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유형 이제 쭉 1년, 2년 동안 장기 하락 신저가 만드는 차트 같은 경우도 만약에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그 위에 신저가를 했던 그 위의 가격을 다시 회복해서 주가가 장악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개월 동안 그러면 괜찮아진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한가 나온 순간부터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세력들이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뭐 악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이 회사의 호재가 아직 살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한가가 맞고 나서 핫다 매물이 들어옵니다. 핫다 매물. 핫다 아시죠? 네, 하한가 때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풀리면 올라가요. 상한가가 풀리면 떨어지는 것처럼 반대로 하한가는 풀리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노린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어떤 단타 포지션은 상한가든 하한가든 재무제표가 안 좋든 신저가를 만들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관점은 이제 큰 그림에서 세력이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한가가 발생한 종목들은 거의 못 올라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매매하시면서 신저가를 만들거나 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정말 운이 없게 하한가가 발생을 했다. 근데 하한가가 발생을 했는데 다시 올라왔다. 그럼 뭐라고요? 또 신저가가 만들었는데 다시 올라왔다. 그럼 매도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매도. 그냥 묻지마 매도예요. 그거는. 공식. 그게 원칙이에요. 어영부영 한 번 더 볼까? 올라오지 않을까?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뇌동매매예요. 감정이 섞여갖고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보면 어떨까? 이게 도박이죠. 이거는 그냥 도박이죠. 물론 주식에서 그런 걸 기대할 때가 가끔은 있긴 하지만 정말 끝나는 그 원칙만큼은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한가 그리고 신저가 이 두 가지는 큰 흐름상에서 세력이 나간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정확해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건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제가 오전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장중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캘핑을 제가 기존에 하던 거 리딩을 마무리하고 오후에서 좀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오전에 활기찰 때 주가가 그때 같이 해서 좀 여러분들과 장중에 좀 소통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오시면 제가 관심 종목이나 좀 눈에 띄는 종목들도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고요. 예, 마치겠습니다.